자, 우리 이제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결산의 본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요점 요약을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산하는 거, 결산의 본 절차. 자, 결산의 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의 본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 우리가 즉 장부 마감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계정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적느냐면 자, 계정 중에서 마감하는 순서는 수익과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로 마감하냐면요.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손익 계정을 뭘로 마감을 하냐면요. 개인 기업일 때는 우리가 자본금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면 수익 부채 자본이 남았잖아요. 자,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은 우리가 마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요. 자, 이렇게 영빈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미식 마감법은 영국과 미국에서 건너온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대륙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 건너온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이런 거를 들고 왔어요. 문명의 도구들도 많이 가져왔지만 이런 그 장부에 기술적으로 적는 것도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제치하에 벗어나고 6.25가 터진 다음에 어느 나라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영향에 있는 것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 영미식과 대륙식 중에서 영미식은 90% 이상이 영미식을 쓰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영향에 따라서 시험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영미식의 마감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만 보면 자산부채 자본을 뭘로 마감하고 차기 이 월로 마감하고 차기에서 보내면 우리가 뭘로 쓴다? 전기 이 월로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대륙식일 때는 어떻게 마감하느냐면요. 차기 2월을 뭐라고 쓰냐면 잔액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개시 잔액이다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미식 마감법하고 대륙식까지를 했고요. 네 번째, 이렇게 마감한 것을 우리가 영미식 마감법일 때는요. 영미식 마감했던 것은 또 대륙식일 때는 이렇게 2월 된 것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2월 시산표라고 해서 합계 시산표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하고 틀려요. 시산표 종류가 아닙니다. 요거는 계정이라고 항상 붙여요. 그 다음에 대륙식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마감했어요? 잔액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잔액 계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액 계정.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산의 본 절차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요. 장부를 마감하는 것이고요.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이루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저랑 같이 장부 마감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부 마감하는 것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번 볼까요? 자, 장부. 먼저 우리가 수익 계정이 있어요. 자, 수익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익 계정이 있어요. 자, 손익 계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금 계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자본금은 1,000원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1,000원, 그 다음에 비용은 600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어떤 게 많아요? 자, 우리 수익이라는 친구하고 비용이라는 친구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대표 선수만 뽑아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수익 계정을 보자고요. 수익. 자, 수익을 보니까 어땠어요? 자, 1,000원, 그 다음에 비용은 600원 하니까 누가 더 크죠?
그렇죠. 수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어서 장부를 쓰기 위해서 2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차변의 대변,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마감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자른 쪽에다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자, 수익과 비용은 뭘로 마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손익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손익 하고 1,000원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양합계 금액을 일치시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써볼까요? 손익 하고요. 자, 손익. 자, 손익 이렇게 썼어요. 자, 600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서로 같다 해서 마감선은 몇 줄 걷다? 2줄 걷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손익 계정에 차변에 뭐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 뭐가 들어간다? 수익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바로 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요. 대체라 하고 이것을 분계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대체 분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체 분계는 이미 다 배웠어요. 앞전에 어떻게 차변에서 보내면 어디에서 받고 대변에서 받고요. 대변에서 보내면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차변에서 받는다고 했던 거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고요.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는 거. 이게 대체 분계예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수익서부터 수익에 대한 대체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수익에 대한 대체 분계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먼저 손익 계정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자,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의 손익 얼마예요? 1,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친구는 누구란다? 수익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손익 계정 대변에 손익이 있으니까 1,000원 이렇게 적고 자기 집에는 자기는 못 적으니까 뭐라고 적어라? 수익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대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도 한번 해볼까요? 자, 비용 대체 분계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비용도 여기 손익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의 손익 얼마요? 600원. 그 다음에 친구 누구라 쓴다? 비용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손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적어보자고요. 자, 얼마? 자, 700원, 600원 이렇게 되고요. 친구는 누구라고 쓴다? 손익이라 못 적고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들어간다? 수익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수익은 제가 전에도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 그랬고 비용은 장사해서 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 돈이 많으면 단기 순이익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 손익 계정에는요. 단기 순이익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마감을 하자? 자본금으로 해서 마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면요. 자본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4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00원, 여기도 1,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자본금이라고 쓴 것은 단기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요. 순이익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이 단기 순이익을 뜻하는 이 말을 자, 사장님한테 알려주자고요. 사장님하고 자기 집으로 옮겨주는데요. 분계 세 번째 분계는 단기 순손익을 옮겨주는 분계예요. 단기 순손익 우리가 대체 분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단기 순손익에 대한 대체 분계는 자,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예요? 금액은 400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친구는 누구라고 쓴다? 손익 이렇게 되겠죠. 아하,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사장 돈이 늘어나는 대변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볼까요? 400원 하고 자기 이름을 자기 집에다가 적을 수 없잖아요. 뭐라고 적을까요? 손익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계정 대변에 증가되는 쪽에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다? 자본의 증가,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감하는 거 순서, 결산의 본 절차, 장부 마감하는 순서는요. 제일 먼저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하고 무엇을 마감을 하라고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뭘로 마감하고요? 손익으로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 계정은 뭘로 마감한다? 자본금 계정으로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미식과 대륙식으로 마감하는 걸 배울 텐데요. 자,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일단 여기 먼저 보자고요. 자, 수익과 비용은 우리가 뭘로 마감하고 계정을 손익으로 마감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익으로 마감한 것을 어디 계정에 모였다 했어요? 손익 계정에 모였죠. 자, 손익 계정이 차변에 뭐가 들어갔다? 비용이 들어갔고 대변에 뭐가 들어갔어요? 수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크면 뭐라고 한다? 당기순이익. 한데 이때 당기순이익이라고 쓰지 않고 사장돈의 증감 변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라고 쓴다? 자본금이라고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 쓰고요. 그 자본금 당기순이익 나온 것을 자본금 계정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분기는 계정에서 계정으로 옮겨주는 분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당기순손실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당기순손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분기가 나오는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순손실 나오는 거. 자,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실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수익이 1,000원이 있다라고 보고요. 비용은 1,200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거 우리 상대적으로 봐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쓴 돈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을 뭘로 마감해요? 손익하고서 마감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비용도 마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손익 이렇게 마감을 짓잖아요. 그렇죠? 자, 마감을 짓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비용과 수익은 어느 계정에 모이라 했어요? 손익 계정에 모이라 했죠. 그럼 갑니다. 자, 차변에서 보내면 어디에서 반다 그랬어요? 대변에서 반다. 대변의 손익 얼마? 1,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수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손익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1,000원 줬고요. 자기 집에는 자기는 못 적었으니까 우리 뭐라고 줬나? 수익.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비용도 봐요.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 차변의 손익 얼마예요? 1,200원 하고 대변에는 비용 1,200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비용 이렇게 적고요. 1,200원을 적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비용이 더 크잖아요. 쓴 돈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쓴 돈이 크면은 우리가 장사 잘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익 계정에서 뭐라고 써서 마감을 진다? 자본금이라고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본금 200원 하고서 우리가 마감을 줘요. 1,200원. 여기도 마찬가지 1,200원 이렇게 마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요. 자, 봐요. 자, 이때 이 자본금이라고 쓴 것은 단기에 무엇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손실이에요. 왜? 비용이 더 크잖아요. 비용이 크니까 단기 순손실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단기 순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분기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서 보내면 이거 대변이죠.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만나. 차변의 자본금 자 200원. 친구는 누구라고 쓰고요. 손익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때 이 자본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렇죠? 아하. 자본금이 줄어드는 차변에서 생겼기 때문에 단기 무엇을 알 수 있다? 순손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 적어보자고요. 200원 하고 자기 집에는 자기는 못 적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 손익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하. 아까 우리 손익이 대변에 있을 때는 자본의 증가되는 대변에 있을 때는 단기 순익이라는 걸 알았지만 차변에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단기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손실이라 이런 것을 알아두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잠깐 봤는데요. 순위과 순손실에 대한 걸 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요 계정과 우리가 전체적인 기초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 마무리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